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SBS를 퇴직해서 전 SBS 약조부기자고요. 현재는 백수고요. 속해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로 거기만 속해 있습니다. 일단 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 토론회가 과연 의정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SBS 8시 기획서인데 이게 의정 갈등 해결되려면 저기 뒤에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분들이 학교나 병원으로 복귀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교에 병원에 복귀하실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국민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개선이 얘기된 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대생 학생이 낮에 치아를 뽑았어요. 그런데 저녁부터 열이 나고 막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뉴욕에 있는 병원을 갑니다. 거기에 인턴 선생님이 처음으로 봤어요. 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감기로 생각해서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새벽쯤에 더 심하게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경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인턴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과 전공의 선생님을 콜합니다. 내과 전공의 선생님이 경기하니까 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기 예방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환자는 사망했는데요. 왜 사망 원인이 뭐였냐? 폐혈증이었습니다. 세균 감염이었어요. 요 치아를 뺀 데가 감염이 됐다가 여기 부분이 이게 뇌로 잘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턴 선생님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감기로 오인했었죠. 사실은 낮에 치아를 뺐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동통이 심했다는 것만 캐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미국의 되게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다 봤더니 완전히 의료 사고죠. 그런데 어디를 고소했는지 아십니까? 인턴과 레지던트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병원과 시스템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 선생님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36시간 초과 연속 근무한 상태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지 인턴 선생님과 내과 전공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가 미국에서도 출발했는데요. 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느냐? 사실은 환자 안전을 위한 개념이었다는 거. 저도 제가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에 제가 뇌출혈 환자인데 정상이라고 판독을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전공의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자의 위험성이 그대로라는 것이라는 것. 전공의 환경 수련 환경 개선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 그래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이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됐었고 법도 2015년서부터 했었죠. 그런데 이런 국회 토론에 언론 보도 없었죠. 그러니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1년 넘게 병원을 떠나니까 사회에서 관심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게 뭔가가 해결된다면 의료계에 어떤 경험이 축적될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근무 환경에서 학교에서 얘기하면 사회 안 들어줘. 기자님들 기사 안 써줘. 우리는 학교를 박차고 나가고 병원을 떠나고 이렇게 의료대란 1년 이상 돼야 사회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줘. 이런 역사로 남을까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앞으로 의정 갈등이 해결돼서 정상화된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 생기겠죠. 그때 얘기할 그때는 평상시에도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앞에 많이 나왔으니까 비용이 드는 문제다. 수련 환경 개선, 환자의 안전망을 높이는 게
으쌰으쌰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박수 치고 우리 파이팅 해봅시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드는 문제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굳고 얼마만큼 여기에 쓸 것인가 그런 걸 그냥 아주 터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서의 의료의 내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단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그리고 전공의와의 관계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냅두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되면 전문의가 뇌수술, 신경외과 전문의가 뇌수술을 할 줄 모르고 외과 전문의가 맹장수술을 할 줄 모른다?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모든 교수님들이 그러면 다 나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부 나쁜 교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여러분의 선배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법적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전공의가 교수도 처벌받고 전공의도 처벌받으면 그거는 사실 좀 억울리를 할 수 있는데 전공의가 처벌받는데 교수가 쏙 빠져나간다? 이거는 수련병원에서 과연 바람직한 좀 타당한 일인가? 저는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또 문제가 수련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몸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동안 너무 어디다 대고 의대생이 내 몸에 손을 대. 전공의, 너 전공의야? 내 수술방에 얼씬도 하지 마. 이런 문화 너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실은 제가 2018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환자들이 그렇게 수련병원에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교육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인턴과 레지던트가 아주 버젓이 의사의 한 명으로서 일하는 것들을 보고 전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이 정말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서는 충분히 이게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퍼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그다음에 필수 의료 패키지, 사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근거 없고 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순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대생들의 의대 교육이 중단되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트레이닝이 중단된 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나오셨던 분들 어떻게 하면 그 학생분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